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첫 영상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주제를 골랐습니다. 폭락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걸러야 하는 부동산과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부동산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23년 부동산 시장이 전례 없는 위기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이후에 전망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전망이 바로 장기 대세 하락, 긴 L자형 모델로 긴 침체를 이어지는 거죠. 이 급락한 집값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장기간 하락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규제 완화에 따른 반등을 조심하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른 전망은요, 바로 금리 변화에 따른 계단식 회복입니다. 자, 현재 부동산 버블은요, 대한민국 아파트 버블 역사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두 번째 부동산 버블은요, 대세 부동산 하락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조정이 됩니다. 1990년대 대세 하락기, 09년, 2013년 대세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 모델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죠. 왜냐면은 이런 대세 하락기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획기적인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이 있어야 됩니다. 공공에서 저렴한 분양가로 집값을 싸게 공급을 해야 하락하는데 반드시 서울 지역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990년대 대사하락기에는요, 1기 신도시와 500만원 주택 공급 정책이 있으면서 강북 지역에 주공아파트가 대규모로 공급됐던 시기입니다. 또한 09년부터 2014년 대세하락기는요, 보금자리 주택 사업에서 워낙 저렴한 분양가, 3억대 분양가로 쏟아내다 보니까 기존 주택 살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죠. 자, 충분히 좋은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주택 가격이 선호도 감소로 서서히 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세 하락기 모델은요, 현재 부동산 하락과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격한 하락세가 현재는 나타나고 있어요. 대세 하락기 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한 1년에 10% 방식으로 연착륙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연착륙되다가요, 장기간 그 가격이 유지되면서 소득이 증가하며 실질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현재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전세가 급락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요, 전형적인 돈의 가치 폭등에 따른 급락 모델이고요, 이것은 유동성 부족이 해소되면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가격 추락의 근본 원인은요, 바로 미국과 한국의 강력한 긴축 때문입니다. 자, 그 긴축 과정은 반드시 끝이 있고 생각보다 그 끝이 길지는 않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긴축의 끝이 오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얘가 움직일 때 모든 아파트가 동시에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부동산 회복기에 집값이 상승하는 순서를 아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아파트와 걸러야 할 아파트가 구분이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한 번도 방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2023년 첫 영상에서 공개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면요,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와, 이제 반등이다, 사야겠다. 아니다, 지금도 버블이다, 다시 폭락한다, 데드캣 바운스 믿지 말라라, 이런 주장이 나눠지게 될 겁니다. 하락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의견이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회복 과정은요,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차 이론은요, 부동산 회복기에 매수 주체의 변화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풍선 효과입니다.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의 상승 방향과 강도는요, 이 풍선 효과로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집 살 사람은 이미 다 샀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한 케이스가 100만 명이 넘었고요. 2020년에도 98만 명이 샀습니다. 코로나19 전후로 매수 대기자 대부분이 집을 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집 살 사람 없을까요? 아니요. 다시 새로운 수요가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2020년, 2021년 영끌러들이 집을 샀다는 거는요, 누군가 팔았다는 겁니다. 누가 팔았을까요? 다주택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팔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 수요는 무엇이다? 실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마차 이론이 필요합니다. 자, 마부가요, 마차를 끌 때는요, 앞에 말이 4마리 있지만 이 말 4마리한테 모두 채찍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마리 말에만 집중적으로 채찍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말, 채찍질을 받는 말이 움직이면요, 옆에 있는 말도 같이 움직이고요, 이 앞에 말이 움직일 때 뒤에 말도 같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부는요, 정부를 의미합니다. 정부가 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규제 완화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채찍을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먼저 채찍질을 당하는 말이 바로 다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면서 다주택자한테 주택시장을 이끌어 나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미 다주택자들한테 채찍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득단계, 보유단계, 처분단계 다주택자 규제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주택자가 정부의 채찍질을 받아서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일 먼저 결과가 나타나는 곳은 고가의 랜드마크 신축 아파트입니다. 또한 상징성 있는 어느 정도 재건축 사업 추진이 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도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모든 신축 아파트, 모든 재건축 아파트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 낙폭이 큰 단지들, 기대 이익이 큰 단지들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채찍질을 당한 말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음마아파트하고 잠실조공 5단지, 강남 3구의 매머드급 대단지 중에서 낙폭이 큰 지역에 반등이 일어나게 되면 다주택자나 아니면 고액 자산가제를 움직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적극 매수하는 다주택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들이 유입될 때는요, 전체적인 흐름 변화보다는 특정 단지의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말은 누굴까요? 바로 채찍질을 당하여서 집을 사고 있는 다주택자 옆에 있는 유주택자입니다. 자, 유주택자는요, 완화된 2주택자 규제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을 활용해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무주택자들이 외면한 청약을 받으면서 주택수를 늘려나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주택자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조금 더 넓은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들의 수요가 유입이 된다는 거죠. 자, 다주택자와 유주택자가 움직이면서 시장이 뚜렷한 회복 신호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무주택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집값 상승 흐름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청약과 기존 주택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매수했을 때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수요 증가했다는 상승세가 확대가 됩니다. 이때부터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양시장도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말은요, 바로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던 무주택자입니다. 나는 집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이구, 어쩔 수 없이 사게 됐네.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을까요?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던 무주택자는요, 두 가지 이유로 집을 삽니다. 첫 번째, 급등한 전세 시대에 직접적인 집값 급등에 피해를 받게 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 가격이 급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홧김에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두 번째는요, 불안감입니다. 상승 기간이 길수록 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없던 무주택자들이 대거 집을 사면서 가장 많은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쇼키부동산 서적 역전세자를 보시면요, 가장 메인으로 다루는 내용이 대부분 집을 비싸게 산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마차 이론에 따라서 수요가 유입되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할 것이 더 있습니다. 얼마나 상승할 것이냐, 어느 지역까지 상승할 것이냐, 여기서 풍선 이론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으로 소외될 곳과 아닌 곳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가계에 쌓이는 막대한 현금은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계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계속 돈을 쌓는 흑자 주체예요. 자, 이렇게 번 돈을요, 예금이나 채권, 주식이나 부동산에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키포인트는 바로 예금 이자율의 변화입니다. 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금 이자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예금이자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대중이 인식하는 금리 수준보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높거나 낮을 때 자산시장은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2% 예금금리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올 1월 달에 정기예금금리가 5%까지 치솟게 됩니다. 올해 5대 은행에만요, 정기예금이 166조 원 몰렸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증시와 부동산은 폭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근데 5% 예금금리가 모두에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면 5% 예금금리 안 준다 그러면 요즘 실망해요. 자, 근데 5% 예금금리에서 이제 3% 또는 2%대 정기예금 이자를 제시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예금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위험자산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유동성이 들어올 때 풍선이 서서히 커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커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자료 보면요, 시가총액, 아파트 시가총액이 5천조가 넘습니다. 일부 유동성 몇 조, 몇십 조 들어온다고 수도권 아파트 전체 상승을 의미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유동성이 먼저 어디로 들어가는지 말씀을 드렸죠. 누가 먼저 들어오고 누가 무엇을 사는지 중심지의 신축, 재건축, 호재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금리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게 된다면 좀 더 범위를 넓혀 준신축, 구축, 좀 더 외곽 지역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지속된 금리 인하에 풍선이 커지면서 상승 지역도 확대가 됩니다. 처음에 유동성 유입이 강남 상구에 집중되면서 이들 지역만 상승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마용, 성광 지역도 상승을 하고 그 주변 지역도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리가 더 낮아졌네. 상승 지역이 확대되면서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지역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변화에 따라서 유동성 유입 그리고 풍선이 커지면서 상승 지역이 확대가 되는 겁니다. 유동성 유입이 지속될 때요, 풍선 효과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금리 변화, 규제를 분석하여서 다음 상승 지역을 예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작은 고가부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앞으로 상승 수혜를 받기 어려울 지역도 보이는 거죠. 기준금리 0.5% 상황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급등했던 지역, 2021년 상승을 주도했던 지역을 보시면요, 경기도 오산, 경기 시흥, 경기 동두천, 안성시, 평택시, 의왕시, 안산시, 의정부시, 군포시,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있습니다. 대부분 외곽 지역이 차지를 한다는 거죠. 풍선 효과의 끝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 지금도 많이 조정받고 있지만 언젠간 반등을 기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역이 다시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3기 신도시보다 외곽 지역의 주택을 매수해야 된다면 차라리 2024년부터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을 노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추락 중이지만 언젠간 반드시 나타날 부동산 시장 회복 시점에서 저는 남들보다 훨씬 빨리 회복하는 지역과 단지를 휴킹부동산 가족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휴킹부동산 영상을 보시는 시간이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실 수 있도록 휴킹부동산이 미리 최소 6개월 이전에 방향을 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